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논문을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워낙 이렇게 방대한 양이어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근데 그 강산에도 지난 10년 동안 대단했지만, 그걸 어쨌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우리 이은주 박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게끔 정리를 안 하면 그 참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론화 작업을 하신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하실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아까 인사 못하신 분들 잠깐 인사 시간 잠깐 갖고 말씀을 이현주 선생님 오셨네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이우주 선생님 얘기 듣고 고양시에도 생기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제가 늦었던 건 어쨌든 고양시에 이제 산항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각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오늘 학부모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눈을 마주치면서 좀 전달을 하느라고 늦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냥 환경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좀 다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문 두드리고 있고요. 뒤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항구 이사님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아이고, 네, 지역 예. 지역 다 다니셨어요. 어제까지 오래간만에, 예. 예. 오늘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어젯밤에 올라오셨구나. 올라와서 1박 예. 2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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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토요일마다 매일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지금 들어와서 여기 집에 여기 산책로에 지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시구나.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여기 예. 이은주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궁금한 것도 좀 있는데 이따가 예. 그러시죠. 궁금한 거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속협 이동준 총장님. 예. 총장님 아이고, 저도 이 상황이 또 이 모양이라.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인수생, 뭐. 네, 인수생, 이제 아마 그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사례 공유하는 차원에서 충청남도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사한 그 잠재력들이 있는 지금 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디가 조금 막히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룹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쭉 들으면서 요거는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요거는 어떤 지역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도움 많이 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선생님 도움 요청드리면 나중에 흔쾌히 날짜만 맞으면 강의를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드릴 수 있는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사례는 뭐 전국적으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좋고 뭐 아니면은 자기 의견도 좋고 예, 어떤 말씀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나 그냥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일단 광진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광진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뭐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그 헌신적인 리더십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할 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사회적 경제 연구들에 의하면, 그런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으려면 그 전략을 지역사회의 어떤 그 경험적 자산과 이게 맞물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광진에서도 솔직히 이제 확인이 됐었고, 광진은 제가 이제 그 세 개의 지역을 했었잖아요. 박사 논문을 쓸 때 관악과 그다음에 음, 은평과 광진을 음, 했는데 이 세 개의 그 저기 지역사회 중에 광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시민사회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음,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가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광진은 사회적 경제를 시민사회가 그 인큐베이팅을 주동해서 예, 만들어서. 예, 했던 거고 거기에는 이제 광진 주민연대라는 음, 광진의 대표적이자 유일한 시민단체, 그러니까 음, 활동가가 있는 음, 실제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 그거에 이제 또는 활동가가 상근자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잖아요. 이제 광진 그렇죠. 주민연대는 상근자가 3명 정도 음, 음, 있고 그리고 그런 상근자가 있는 유일한 시민단체가 광진주민연대고 대표적인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제 음, 맏형인 거죠, 음, 지역사회. 그러면서 광진주민연대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빈민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자활센터를 이제 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음, 그 저기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 도우누리로 음,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그 네트워크의 그 위원장님도 주민연대 출신이신 거고 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까 그래서 광진은 여러 개 네트워크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분야별로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 원래 10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음, 처음에 5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민력 그 지원 사업으로 3년을 지원해 줄 때 각각의 그 지역사회가 이제 자기 과제를 이제 수립을 할 때 광진은 네트워크를 더 조직하고 강화시키는 게 그 광진 시민사회의 목표였었어요. 음, 다른 지역사회와 다르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협력의 방식인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별 기업이 더 뭔가를 확장해서 푸는 게 음, 아니라 그러니까 도우누리의 그 성장의 과정을 봐도 그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유사한 그 관련 단체들,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네트워크 음, 전에 이제 중비 모임을 만들어서 음,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이후에는 이제 그런 또 뭐 공동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음, 이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전통이, 그 음, 지역사회의 약간 그 문화라고 음, 할 수 있고 그걸 실제 이제 광산에서 신규 들어온 이제 그런 회원사 대표님들의 인터뷰에서도 그게 광진의 특징인 것 같더라. 지역 음, 문화에 음,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음, 네. 예, 김경숙님 손 들으신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연주 박사님 작년에 논문 발표하시고 그 내용에서 이번에 내용에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사업 중심의 그 지원과 중간 조직에서의 그 활성화가 왜 실패했는가라는 그런 이제 그 논문 내용에서 이제 추출을 이번에 참 많이 하신 것 같다. 근데 그 이제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이제 레지던스잖아요. 지역을 거점으로 살고 활동하는 분들은 실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을 많이 실제로는 해요. 실제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자본주의적 경제인간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이야. 뭐, 그 다음에, 각자의 개인적 추구를 위해서 산다.
라는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관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실은 이제 뭐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보편화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90%가 넘는 사람들은 제한된 자기 지역에서 실제로는 많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어쨌든 어떤 부분을 추출을 해내서 그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잘 이제 철학적인 베이스가 상당히 구체화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제 실예라는 게 우리 일상 이제 지역을 베이스로 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용기를 주는 그런 논문 결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협력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살잖아요. 살을 때, 이 범위에 들지 않은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세무 서비스 협동조합도 같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도 있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요즘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거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부동산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역에. 그런 쪽하고의 경쟁적인 면에서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세무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모여 있는 작은 협동조합이 아닌 더 큰 뭐 이게 대기업적인 형태의 그런 뭐 사무실에 들어오진 않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 뭐 중견 이상의 세무 회사들이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경험을 해봤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어쩌면은 사업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의 우려라든가 이런 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네.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네. 질문이네요. 네네. 이제 상호거래를 제가 분석을 할 때, 왜냐면 상호거래는 이제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상호거래가 솔직히, 하고 있는, 상호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만 계속하고, 음, 여전히 그 내에서도 무임승차가 있는 거예요. 음, 되게 이기적인 사람. 음, 음, 자기 물품을 다른 사람이 사주는데 자기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왜 상호거래를 안 하시느냐라고 보면, 음, 어, 딴 데보다 비싸다. 음, 그다음에 음, 제품의 질이 안 좋다. 음, 음, 서비스 질이 안 좋다. 예를 들어 뭐 배달하면 뭐 다음에 오고 뭐 그다음에 뭐 질이 뭐 별로 뭐 디자인이 별로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쿠팡에서 산다. 이제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 기업은 어떤 기업보다도 상호거래라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받기는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어, 협력의 환경, 이 공동체나 어쨌든 조직이든 무임승차는 일단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걸 또 이제 제가 다른 대표한테 물어봤죠. 그분은 되게 협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한 그 배려의 전이 이제 후발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음, 그랬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차피 움직이는 거 20대 80이다. 음, 2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음, 애기 다 협력을 할 거라는 것은 좀 음, 불가능이고. 음,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광산에서 고민은 이제 향후 10년은 그 20%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다. 음,
그래서 이제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협력의 문화, 호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어찌됐든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저는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20이 다 100이 될 수는 없고 예, 20을 유지하는 게 100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예. 예, 이양구 예, 이사님 손 드셨네요?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이양구 이사님, 예, 네. 손을 드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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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들었습니다. 저기, 광진구가 아무튼 제가 2005년에서 9년 사이에 광진의제 20일이라고 광진구청 공무원이 서울시는 서울의제만 하고 기초의제를 하지 않아서 이제 추진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긴 데가 서울시인데 어쨌든 광진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아주 헌신적으로 그 기초의제 필요성을 느껴서 지역 내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었는데 음, 지금 음, 또 10여 년 만에 시민사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걸 훌륭하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또 좋은 사례를 들으니까 아무튼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대부분의 시민사회들이 그동안 이런 지역운동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하거나 음, 아니면 정파적 그 자기 진영 내의 어떤 소모임으로 전락하거나 음, 이게 현실인데 음,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은 이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뭐 이런 거 없이 음, 헌신하는 이제 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하셨다는 거고 또 음, 하나는 광진 그 주민운동 그 주민연대라는 이제 대가 주도적으로 하셨다는데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러한 그 원칙이나 가치를 지키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시민사회 간의 전파성 또는 지금은 진보 진영도 다양한 진영 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정파 또는 진보 정당의 서로 다른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들 이런 데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모두 협력해서 초정파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음, 정치적인 문제, 지금 인천을 배경으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네, 광진은 제가 이제 그 자치구 박사논문 때 이제 자치구들 비교를 할 때 음, 그 박사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영역 플랫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광진 사회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정치적인 요소가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 의원도 진출 안 해요. 시민사회에서 오, 예, 정확하게 정치하고는 음, 그래서 이제 비판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그 정치 의회로 활동가들이 의회를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구청장을 뭐 지지선을 음,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음, 그거와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그게 이제 광진과 성동이었었거든요. 음, 근데 성동은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성동도 예전에는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 갖게 되면은 내부의 부침도 있지만 음, 또 이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부침이 되게 커져버려요. 그렇지. 음, 예, 행정의 뭐, 구청장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딱 정확한 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 그 점도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제가 은평 사는데, 은평은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음, 예, 또, 예, 금미선 선생님 손 드셨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배운 것도 많고요. 제가 이제 조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견고하고 이제 조직 확대나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조금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 지속협의라든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정위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음, 현재는 그게 조금 이제 세대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공동체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을 얼만큼 어, 좀 강화시키고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가 못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화성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오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완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 경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거기가 분과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뭐 협력이라든지 협조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서 이 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네, 음,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분과의 구성을 할 때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회의 그리고 전체 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저희는 사실 운영위원회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조직의 운영위원회들은 잘 돌아가는데 특히 마을 쪽의 운영위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1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분과별로 구성을 하고 사람들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을 지금 선생님 아까 사례 발표하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쪽은 분과 구성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PPT에도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 시간상 건너뛰었는데요. 일단 그 국가를 구성할 때 그 다른 이제 자치구에서도 다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도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게 중요하고 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광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분과를 운영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뭐 동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제 교육 분과를 또 이제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조직들이 교육 분과가 되게 많아요 지역에 아니 음, 교육 기업들이 많아요 교육 기업 그래서 이제 교육 분과가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광진을 봤었을 때 인터뷰를 하고 분석을 했을 때 뭐였냐면 공통적인 게 국가가 광진의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5개, 5개가 있거든요. 근데 5개에서 세 개가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돌봄 분과, 교육 분과, 주거복지, 그다음에 먹거리 분과. 먹거리 분과는 한 3년 정도 됐고 나머지 3개는 거의 이제 뭐 7년 거의 비슷할걸요. 광산에 대해 역사하고 7년에서 뭐 10년 정도? 음,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 공통점이 특히나 이 3개가 이 분과에서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출발이 뭐냐면 필요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필요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돌봄문과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먼저 출발을 했는데 뭐였냐면 돌봄문과가 왜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냐면 각각의 기업들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자기들이 그걸 하면서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잃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취약계층한테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건강 관련해서 뭐 그걸 제공하고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느꼈던 한계가 뭐냐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한 개인 어르신한테 들어갈 때는 이게 통합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개별 기업들이 다 이게 따로따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실제 최종 수혜자인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도우미가 요양보호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건강이나 이런 걸 넣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음.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같이 좀 묶어보면, 같이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공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 약간 논의를 하는 찰나에 어떤 거 있었냐면, 서울시에 그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이제 광산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그 사업이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 있다라고, 이제 아까 모든 사업을 다 정보를 공유하니까 음. 공유를 했었을 때, 그런 것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우리가 우리가 해보겠다, 분과를 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서울시 정책으로 제도화까지 됐죠. 통합 돌봄이라는. 음. 그다음에 이제 교육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그 광산에서 교육분과가 10개가 넘어요. 아니, 그 기업들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뭘로 시작했냐면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육 서비스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갈등이 생기면서, 근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 같이 모여서 좀 생산적으로 풀어보자. 그러면서 교육분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교육분과는, 아까 돌봄분과는 바로 그 정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교육분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그냥 협력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풀어보려고 교육분과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1년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셨대요. 만나셔서 밥 먹고, 그냥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그냥 이 친목 활동을 1년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작은 사업을 한번 해본 거예요. 공동 활동들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좀 효능감이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되게 좀 그, 좀 되게 성공적으로 되면서 작은 그런 성과를 얻게 되면서, 그런 협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확대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교육분과고, 또 주거복지분과는 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의 취약계층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 기업만으로는 여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관련 기업들하고 같이 풀고 싶다. 그다음에 꼭 관련 기업만이 아니고, 광산의 기업만이 아니고 지역 단체들하고도 같이 이제 풀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는 네트워크로 가요. 아니, 지역사회 그 주거복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데고, 돌봄분과나 아까 교육분과는 그런 공동사업의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공동 보직 사업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분과마다 이제 그 문제는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발전의 경로는 다르고, 최종 형태는 다르지만은 음. 어찌됐든 공동의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풀려고 했다든지, 음. 아니면은 기업이 혼자 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 문제를 뭔가 풀어보고자 하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분과가 이제 지속되기 힘들더라고요. 운영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각각의 그 분과들의 구성원은, 숫자는 다 달라요, 분과마다. 돌봄분과 같은 경우에는 한 5, 6개, 그다음에 교육분과는 10개, 10개에서 12개, 이제 들고 나고도 하니까. 그다음에 주거복지는 네트워크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더 되고요. 네. 먹거리도, 그러니까 대략 한 평균 10개 정도는 돼요. 10개 기업들. 음.
예, 답이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들으니까 괴리가 좀 생기네요. 필요에 의한이라고 했을 때 음, 저희는 필요에 의한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들어서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아하.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하나 본과 마지막 본과는 환경 음, 본과인데 여기는 아직 주체 구성이나 이런 필요가 확실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좀 모였지만은 아직 분과까지는 못 가서 분과 준비 모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과는 그게 1년을 가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분과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모였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친목만 1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친밀감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갈등 비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음, 돌봄 국가는 그게 형성되기 전에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풀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요. 예, 오랫동안 또 그렇게 그냥 어떤 거 뭐 특별한 뭐 사업 없이 일단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이후에 이제 어떤 계기로 뭔가 이렇게 더 결집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그걸 음, 기다려보는 것도 사실 이 마을 쪽에서는 음, 각자 분야에서도 다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그 목적성이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주민자치하고 마을 쪽하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많이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까지 교육하셨던 것 중에 촉진자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장님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들었을 네. 때, 와, 그런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거 들기도 했는데, 아직 역량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종류도 조금씩 많은 단체들, 에너지, 쇼협, 다른, 의료사업, 이런 데에다가 다 저도 출자를 하긴 했어요. 많은 단체들에 출자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런 촉진자 역할까지는 제가 확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9시 반이 다 돼가서, 예, 의장님 예. 찾으셨네요. 제가 예, 적절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광진구에서 한 7, 8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꽤 음, 오래 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아파트가 굉장히 더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광진구라는 곳이 그 오래된 그 마을이 또 그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율, 이런 식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기존 그 마을 공동체와 그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된 마을들, 구가들이 많은 이런 곳과 아파트에서 어느 음, 정도의 비율로 음, 참여 음, 율이 음, 되는지 음.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네요. 사회적 조건과 관련해서. 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의 거주 그러니까 대표의 거주처를 이야기하시는 네, 건지 그러니까 잠깐만. 예. 어떤 어떤 거주지에 따라서 주거 어느 형태. 정도의 참여율들이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네. 사회적 기업 안에 지금 여러 그 시민단체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광진구 하니까 그 광진구 전체적인 그 느낌, 그 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광진구가 가진 주민 음, 그 주거 음, 스타일, 그 네네. 생활 스타일 이런 게 느껴지면서 어느 쪽을 주로 타깃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음, 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음, 이런 일들은
그만 생각.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광진 주민연대가 아까 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 광진 주민연대는 그 광진구가 이제 아파트 옛날 이제 주거 지역들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된 곳이 있는데 음,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들이에요. 그게 이제 음, 자양동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중계동이었던가 음, 네,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광진주민연대 지금 아까 말했던 공유 공간 나눔 공간도 지금 거기에 있는 음,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다 같이 이 인접해 있죠. 도우누리도 그러니까 그 오래된 이제 저층 주거단지 지금 남아 있는 이곳들에 지금 있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아파트 주민으로까지는 예. 확대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광진에 이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 거기 아차산 밑에 그 주택단지, 예, 음, 주거지들 쪽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도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아파트 음, 주민으로까지는 그렇죠. 예. 주거 아, 형태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현주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의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제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는 화두는 기존의 공동체는 계속 있었었고요. 이게 집단의 대화가 갈등 상황으로 치닫으니까 자꾸 너무 제도에 익숙해진 시민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면 사실 그 드러나는 사업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대화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그 부분들이 갈등으로 치닫다 보니까 오히려 수면 아래의 대화는 상실이 되고 보여지는 대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제도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독자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포인트, 문화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단의 대화가 결국은 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다가도 결국은 이게 연장자순, 학력순, 또 내지는 학벌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되풀이되는 그 대화들이 진행이 되니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청년들도 수면 위로 나왔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 대화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다림의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독자성을 좀 확보하면서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달이 됐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집단의 대화를 보여지고 결과에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양질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대화들을 자발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지원이 되니? 돈이 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그 공동체의 대화는 집단의 대화이기보다는 사적 모임으로 취향 선호의 대화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남아있는 이 시민들을 집단의 대화로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환의 포인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이게 제가 이제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광산넷을 봤었을 때도 그랬고
그냥 저는 어찌됐든 지난달에 그 영성마을도 음. 되게 그랬었는데 핵심은 민주적인 운영 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산에도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매달 전체 회의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회의라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회원사들이 갖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매우 투명하고 되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게 공식적인 모임이고 이제 그거 끝나고 그 술자리가 뒤풀이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뒤풀이에서 무슨 뭘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술 문화의 나쁜 점은 회의 시간에 결정했던 게 뒤풀이 가서 뒤집어지는 이런 거. 그 여기에 뒤풀이는 그게 아니고 음. 뒤풀이는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회의에 못 나왔던 누가 못 나왔으면 전화를 해서 뒤풀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같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회의 때 그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든지. 근데 모든 결정은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분기별로 하는 만약에 그런 총회라면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매달 하는 회의였었고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위원장님한테, 집행위원장님한테. 매달 그 전체 회의를 왜 하셨냐?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매달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그러면 왜 당연했냐라고 했을 때는 광진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시민사회 역사가 있겠잖아요. 이 음. 주민운동, 풀뿌리 음. 주민운동 음. 활동가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실제 그걸 경험했다라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것들이 그 결정이 이후에 이게 뭐 그 시간이 더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결정된 것들이 이후에 이 일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고 그게 더 잘 풀어지고 이런다라는 걸 경험 속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본인들은 전혀 이게 생소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이제 처음 광산에서 들어온 그런 새로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매달 하는 그 전체 회의, 그다음 그런 과정을 자기들한테 다 공개를 해주고 자기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 권한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상경했다라는, 매우 놀라웠다라는 게 공통적인 음. 반응이었었거든요. 그 음. 신규 회원사들, 음. 활동가 출신이 아닌 회원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되게 뭐 광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뭐 시사점을 얻으려고 했었을 때 방금 하신 질문에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적인 운영보다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지켜내는 거. 그다음에 그 속에서도 또 이제 한편으로는 영상마을은 그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였다면 여기는 그 회의 끝나서 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뒤풀이를 술로. 네, 그래서 뭐 새벽 2시까지 먹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 그 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우리 그 이은지 박사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광산넷에 직접 우리 금민선 선생님이나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받고 싶으시면 그 뭐 광산넷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여쭤보고 자문하면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뭐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예. 예, 예, 궁금하신 좋습니다. 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김재기 선생님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세요, 선생님? 예.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김재기 선생님. 예. 경기도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예, 일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영임 선생님 아까 인사하셨나요? 예. 현영임 선생님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공부가 좀 되셨나요? 예. 다들 조금씩은 이제 고민해왔던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이은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은주 선생님 논문 읽으면서 사실은 어,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이잖아요. 그 광진구의 노력이. 그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환 이론과 뭐 그다음에 뭐 상호성 이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교환 이론조차도 관철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호주의조차도 관철되지 않는 그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원리 속에 살잖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찍어 누르고 후려치기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갉아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남았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광진구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을 때만 또 우리 삶은 또 제대로 또 만들어지니까, 그런 노력은, 광진구에서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은 또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고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젊은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에서 던지는 화두가 뭐였냐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사회가 이렇게 가난한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시민사회는 GNP도 높아졌고 뭐 여러 가지로 나아졌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자산이라는 게 너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쫓기면서 살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조정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을 내지 못하잖아요. 너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형성해내지 못하고 언제든지 행정에 손 벌리거나 권력에 아부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밖에는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잖아요. 시민사회 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형성해내기에는 너무 빈약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아주 심각하게 던져져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진구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실험과 도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그런 측면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렇게 하여간 더 깊은 연구 하셔서 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다음번에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저기 음. 대표님 7월 20일 날 학교 워크숍 안내. 다음 달에는요, 7월 20일 전에 다음 달 원래 포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할게요. 다음 달에는, 작년에 우리가 그 서희초, 어, 사건도 경험을 하고 했는데, 지금 교육 문제, 특히 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는 학생들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 학교 차원에서 이런 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한희창 선생님이라고 실제로 선생님 하시면서 교육운동 하시는 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저희들이 매년에 학예 워크숍을 하고 동계 워크숍을 하는데요.
7월 20일에는 학예 워크숍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해요. 서울시청에서 하죠. 시청 강당. 서울시청 지하의 새콤방이라고요. 네. 그건 별도로 또 네,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쉽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강의한 거는 우리 단톡방에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면 선생님 그 말씀하신 그 PPT 내용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